안녕하십니까. 마이엠 진로진학연구 소장 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 이제 내신 등급 나왔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반고 기준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유리한 학생, 자, 내신 등급 만약에 2.7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대학별로 환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학교에서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내신 반영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가 2.7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숭실대학교는 2.3 나오고 인하대는 2.5, 그 다음에 세종대는 2.4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반영 교과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받으신 그 자료집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그냥 다 글자로만 돼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프도 작업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교과별 반영 비율이 몇 %인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수시 모집 요강 다 찾아가면서 제가 다 이제 작업한 거니까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 교과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교과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 자료집 기준으로, 자료집 기준이 이제 천안권에 있는 학교까지 제가 다 넣었거든요. 교과 전형에서 그 학교 전체 자료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는 수원대, 숭실대, 인천대입니다. 자, 맨 먼저 수원대, 이렇게 교과별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 30%, 국어, 영어가 30%씩, 수학이 20%, 그 다음에 사회 10%씩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은 반대로 이렇게 하고요. 숭실대학교도 이제 국어, 영어가 인문계열일 때 35%씩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일 때는 반대로 수학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어, 영어 이제 과목의 비중이 좀 더 높고, 반대로 자연계열은 수학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냐? 20%, 40%, 40%.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제 전국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을 교과 전형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잘한 학생들 위주로 이제 많이 선발을 한다. 3개년 모집 요강 기준으로서 내신 반영 방법 변경 대학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천대인데요. 가천대학교는 올해 내신 반영 교과가 작년에 비해서 인문계열에서나 자연계열에서 이게 우수한 교과 순으로 해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별 반영 비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가천대학교 교과전형 지원하실 분들은 요거 잘 참고를 해 보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방법은 이제 뭐 대학 어디 가나 뭐 이시 매니저 계장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강남대학교 역시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별로 이렇게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나뉘어져 쓰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고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이렇게 공통으로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역시 인문이랑 자연은 만약에 인문계열이면 과학을 반영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과학까지 반영하겠다. 1학년 때 통합과학 이런 거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사회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국사, 사회까지 반영한다고 내신 반영을 바꿨습니다. 요 점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단국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역시 인문과 자연 이렇게 각각 국어, 수학, 영어, 사회였는데 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까지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덕성여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각 상위 3개 교과에 4개 과목만 반영했지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성결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반영 교과 영역별 상위 우수한
학기별로 선택해서 반영했지만 이제는 그냥 상위 12과목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수학이 안 좋으면 사회랑 영어로만 채울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대는 이 교과별 반영비율을 뒀지만 이제는 교과별 반영비율을 두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까지, 네, 인문 계열이지만 한국에대는 이제 과학 과목까지 이제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신대도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수학 6과목, 사회 과목 이렇게만 9과목 했는데, 예, 이렇게 전부 통틀어서 상위 12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걸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숭실대가 2.4. 왜냐면은 이제 아까 인문 계열이 수학이 좀 반영 비율이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이면은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도 보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케이스 1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2023학년도 광희고 졸업생이었어요.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땡땡 공학과를 이제 합격했는데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기가, 정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학생이 여기 한번 평균을 내보면은 숭실대가 2.3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숭실대를 합격했습니다. 원래는 이 학생이 한 4시 2.7이었지만 이제 숭실대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3개년 비교 요소를 모집 인원도 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 우주항공공학 전공을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인하대도 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는데 올해 이 학과가 4명을 선발했는데 작년에 몇 명 선발했습니까? 1명 선발했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8명 선발했잖아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이제 입시 70% 컷이 2.25였고 작년에가 2.61이었고 그 다음에 나의 점수는 2.21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모집 인원 8명, 작년에 1명, 모집 인원이 올해는 4명.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작년 입결로만 비교했을 때는 안 되겠죠. 왜냐면 모집 인원이 1명이었으니까. 그래서 모집 인원이 4명과 혹시 비슷한 학년도가 있었나 이런 것까지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21이다 내 점수가 세종대식으로. 근데 작년에 2.61이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2.25였어요. 그럼 내 점수가 이 70% 등급 컷보다 높아야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 높잖아요 내 점수가. 근데 모집 인원이 8명 선발했을 때보다 올해 절반이나 줄은 4명 선발했으니까 이거를 안정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무리가 되겠죠. 지방에 계시는 한 분을 상담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좀 안정 지원이라기보다는 소신 지원에 가깝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모집 인원 보셔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 바뀌는 학교가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가 어떻게 바뀌냐면 2년 전이랑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2합 5였는데 올해는 2합 6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2합 4였었거든요. 근데 2합 5로 바뀌고 또 이제 2합 6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많이 못 맞추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그래서 2합 6까지 지금 현재 많이 낮췄다. 인문도 2합 4였다가 2합으로 바뀌었어. 2024학년도 때. 2025학년도 바로 작년에. 그래서 2합 4에서 2합 5로 바뀌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냐를 보여드리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가 올라가면 네, 70% 내신 등급컷도 당연히 올라간다는 점, 요것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가 변경되는 대학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강남대는 원래 적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하나가 3등급만 맞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도 2합 6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인문 계열이. 그 다음에 상명대는 올해 이상하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3합 7에서 3합 8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2합 5에서 2합 6으로 바뀌었고, 숭실대학교 2합 6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원래 적용하지 않았다가 올해 2합 5로 새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이엠 졸업생 수시 성공 케이스 광희고 그 여학생 있잖아요. 그 여학생 숭실대학교 합격했었는데 이 학생 6월 모의고사가 이때 영어 4등급, 생명 3등급 나왔었거든요. 이러면은 이때 당시 2합 4였는데 숭실대학교를 지원을 못 하잖아요. 제가 9월 초에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어디 갈래 그랬더니 2.5 가지고 인천대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인천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인천대를. 또 인천대를 그럼 왜 가? 2합 7 정도밖에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수능을 이렇게 만들게 해줬습니다.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졌어요. 생명 2등급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원래 상담 끝나고 유도를 안 해요. 근데 너무 인천대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혹시 아이가 하라는 거는 열심히 하냐?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야, 너 내가 2달 동안 관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따라 해볼래? 2022년 9월 3일부터 이렇게 이제 매주 범위를 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전 11월 5일까지 해서 네, 이렇게 맞춰서 지금 숭실대 3학년입니다. 숭실대 3학년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동생도 어머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지금 동생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전략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먼저 내신 교과, 반영 교과별 반영 비율,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보셔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보통 아빠들이 잘하세요. 이런 거를. 아버지들이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 오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구나. 어디까지 봐야 되지? 모집 인원도 봐야 되고 수능 최저도 봐야 되고, 네,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별로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하고 이제 보통 붙느냐라고 먼저 이제 내신 등급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좀 약간 인간미 없는 내신 등급대별 1.5 등급대. 자, 여기는 이제 어디를 쓰느냐?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쓰거든요. 고려대 1.31에서 1.7 인문계열 이렇게 나타나고, 연세대는 1.31에서 1.87, 다음 자연계열에서 고려대는 1.07. 고려대 1.07은 무슨 학과일까요? 당연히 의과대학이죠. 그 다음에 연세대 1.01, 이제 1.01도 당연히 이제 의과대학, 의예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내신 70% 등급 컷이 형성되어 있다. 지금 현재 이 두 학교가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고려대학교 바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류 20%에서 서류가 몇 퍼센트로 바뀌었나요? 서류가 10%로 바뀌었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90%로. 그러면은 내신 정량 평가가 많아지면 내신 등급 컷이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와 작년에 같은 내신 등급으로 환산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같은 내신 등급일 경우에 1.3일 경우 올해는 98.8, 작년보다 0.6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 고려대를 조금 더 높게 예상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본 건데 약 0.1 정도가 컷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까지, 그리고 자연계열은 1.65까지. 연세대학교는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요때랑 바뀌었죠. 요때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수능 최저를 적용했거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 없어졌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었던 때랑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때가 이제 내신 등급 컷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면, 수능 최저가 적용되면은 내신 등급 컷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능 최저가 이렇게 근데 적용이 되면 내신 등급컷이 낮아지잖아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내신 등급컷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때 면접이 반영됐던 해는 면접의 그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면접으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다 라는 건데, 이제는 이제 연세대는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냥 내신만 볼 거야. 고려대는 서류를 보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서류를 보지 않고 그냥 내신만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생기부 이런 거 안 챙겨도 돼, 연세대는. 그냥 내신 좋고 수능 최저 맞추면은 우리가 받아줄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학교도 보시면은 보통 내신 등급컷이 많이 좀 더 올라간 경향을 좀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1.5에서 1.75 등급컷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이런 데를 쓰겠죠.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1.5에서 1.68까지 서강대, 한양대는 1.48에서 2.2. 이거는 좀 많이 뻥뻥한 거 같고, 성균관대는 1.87. 자연계열은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조금 더 컷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요 세 군데 학교에서 교과 전형 올해 바뀐 점이 뭐냐면, 서강대학교는 뭐 출결이 없어졌다. 근데 이건 사실 뭐 크게 영향은 없고, 수능 최저는 좀 이상하게 반영되는 학교죠. 세계만 3등급 이내만 나오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높진 않고요. 한양대는 이제 작년부터 교과 정성평가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2024학년도 때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작년에 수능 최저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신 등급컷이 형성이 되냐? 내신 등급컷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연세대는 아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점이 좀 특이점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 내려갔다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성균관대는 올해는 좀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네, 그래서 서성한 라인에서는 한양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있어서 올해도 약간 조금 1.5에서 1.78까지는 이제 지원할 수 있겠다. 내신 등급 1.75에서 2.0, 여기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면 보통 많이 합격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서울시립대가 올해 대표적으로 교과 정성평가를 10%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좀 큰 변화고요. 중앙대학교는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없고요. 원래는 경희대는 줄곧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했는데, 시립대가 교과 정성평가를 올해부터 반영하니까 생기부를 좀 챙기지 않은 학생이라면 교과 이수 과목에서 만약에 이제 물리를 안 했다 그러면 공학 계열을 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좀 머뭇거림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세 군데 학교 안에서는 내신만 좀 높은 애들은 중앙대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 두 군데는 생기부를 좀 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1.8에서 2.3, 여기는 네, 건동 홍숙 라인입니다. 건동 홍숙 라인은 1.78에서 2.3까지 네, 거의 2.3 안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동국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뭐 상위 10과목만 반영하지만 요거는 뭐 그렇게 동국대는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뭐 생기부가 어떤지 이런 것도 이제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뭐 1.1부터 1.8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상위 10과목만 반영돼서 그런 거고요. 네, 요 건동홍숙 라인에서 올해 바뀌는 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홍익대학교는 바뀌는 부분이 요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과탐만 인정했는데 올해는 사탐, 과탐 둘 다 인정하는 걸로. 숙명여자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나 자연계열에서나 2학력으로 바뀐 점.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제가 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2027학년도가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건동홍숙 라인이 바뀌는 점이 있는데, 건국대학교, 동국대는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선발을 했고요. 홍익대도 이렇게 선발을 할 겁니다. 내년까지. 내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근데 숙명여자대학교가 이렇게 바뀝니다. 숙명여대도 서류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립대랑 마찬가지로 내신 등급만 좋아. 생기부 좀 안 챙겼어. 이러면은 홍익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소름 돋는 게 어떤 거냐면,
홍대가 원래 3합 8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2합으로 바꿨습니다. 수능 최저를. 그러니까 원래 수능 최저가 높으면 3합 8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근데 2합 5로 바뀌면 애들이 2개밖에 안 하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올해는 이제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내년은 숙명여대가 이제 서류를 반영하기 시작하니까 홍익대로 많이 몰릴 수 있는데, 홍익대는 수능 최저가 또 2합으로 바뀌었으니까 홍익대도 내신 등급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에서 2.5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승 세단 라인입니다. 이렇게 2.5에서 2.5까지. 여기서 바뀌는 학교는 뭐냐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계열에서 수능 최저가 2합 5에서 2합 6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숭실대랑 이제 국민대랑 어느 정도 같이 결을 맞추는 걸로 지금 보이시죠? 둘 다 2합 6으로 좀 가자. 애들이 많이 2합 5를 못 맞추니까 좀 더 기준을 낮추자. 숭실대학교 말씀드렸다시피 2합 6으로 다 바뀌었고, 숭실대학교가 이제 2합 4였을 때, 그리고 2합 5였을 때 어떻게 변했나요? 내신 등급 컷이 전부 다 올라갔죠. 그래서 인문계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신 등급이 한 0.1에서 0.2 정도 올라간 경향을 보였습니다. 교과전형, 그래서 3개년 비교를 하실 때 모집인원 보셔야 되고 수능 최저를 보셔야 되고, 모집인원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대학교가 작년에 이제 그 교과전형을 굉장히 이상하게 뽑았잖아요. 막 1명 뽑고 2명 뽑고 1명 뽑고 1명 뽑고. 그래서 이걸 누가 지원하라는 거야? 세종대가 이제 야,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좀 옛날로 이제 옛날로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옛날로 많이 회귀하는 숫자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2.3에서 2.8, 여기는 이제 인하대, 아주대, 가톨릭대, 한양대 이런 학교를 이제 주로 합격하는 걸로 보였고, 그 다음에 2.8에서 3.3 구간에서는 가천대, 인천대, 경기대. 그 다음에 3.3에서 3.8은 수원대, 안양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8에서 4.4는 강남대, 성결대. 그 다음에 4.5 이후는 평택대, 한신대, 한세대. 근데 여기는 보통 이렇게 내신 반영을 뭐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대학교는 상위 9개만 반영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 만약에 안 좋고 영어가 안 좋으면 국어, 사회, 과학 이것만 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9과목을 채우면은, 선택적으로 채우면은 뭐 평택대 이런 데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신대학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뭐 상위 12과목만 반영하겠다. 국어 꼭 수학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 영어로만 채우지 않아도 된다. 여기 안에서 12과목만 조합을 해라.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세대도 마찬가지로 뭐 국어, 사회, 영어, 인문은 국어, 사회, 영어를 이제 전체 다 과목 이제 반영한다고 했고, IT 학부는 수학, 국어를 빼고 수학, 사회 혹은 과학, 영어 이렇게 반영하게 됩니다. 신청란에 어떤 분이 그 자유전공학부가 어떻게 이제 입결이 형성됐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2022학년도부터 작년까지인데요. 광역 모집이라고 해서 자연과학에서 아니면은 인문대학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거든요. 자연과학대학교가 1.61이었습니다, 작년에. 인문대학은 1.89. 인문대학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자연과학대학이 약간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건국대학교는 생명과학 자유전공학부가 1.96. 그 다음에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1.81. 자유전공학과가 좀 높다, 낮다 라고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거는 제가 입시 결과를 이따가 이제 어떻게 찾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숭실대학교도 뭐 자유전공학부가 2.13 정도. 2.13이면 숭실대에서 2.13이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고 높은 편에 속합니다. 2.13이면은. 그래서 약간 요거도 자유전공 조금 들어가기가 좀 높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 나는 생기부도 챙겼고 모든 과목을 다 챙겼어.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전형 지원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주요 과목 성적이 어떠한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과목 성적이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매년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는 항상 이런 세부 평가 내용을 발표합니다. 맨 처음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적절한지, 우수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받을만 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기술과정, 정보, 교양 등의 교과 성적은 어떠하냐. 저희 체육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애가 체육 막 B 맞았다고 저 체육은 B 맞으면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체육은 그냥 뭐 B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도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성공 케이스 두 번째를 보여드리면 소하고 졸업생이었는데 2023학년도 때 이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기술과정 정보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난히 낮은 과목이 있죠. 수학이 좀 낮았습니다. 이 학생은 종합으로 못 썼을까요?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썼겠죠. 근데 어떤 학교를 붙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내신 등급이 2.7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익대를 종합으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3 학생 보여드리면 작년에 명문고 졸업생이었고 내신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80점 중반에서 90점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수학이 좀 약간 낮았다. 근데 이 학생도 한 2.5 정도 받았던 학생이었고 이 학생도 홍대를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자, 학년별, 학기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지도 보거든요. 종합전형은. 아까 이 학생 수학이 낮았던 이 학생이요. 이 학생은 원래 수학이 1학년 때 50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점수가. 근데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해서 막 팼어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이제 수학만 막 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확률과 통계 원점수가 78점까지 올랐고 등급이 4등급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학기별, 학년별 추이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관련 과목이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얘는 좀 수학이 좀 부족하네. 1학년 때 5등급이야? 50점대야? 근데 만약에 얘가 3학년 때까지 수학이 5등급이고 50점대면은 얘는 그냥 수학을 포기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1학년 때 50점, 2학년 때 60점, 3학년 때 78점까지 올랐으니까 놓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4 학생 2023학년도 똑같은 학년도 소하고 졸업생이었고 자연계열로 이제 1학년 때는 요런 점수대를 보였거든요. 국어 뭐 이렇게 뭐 80점대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안 챙겼어. 근데 4등급 4등급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얘가 2등급 막 이렇게 1등급 올리기 시작했어요. 얘는 제가 상담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랬던 학생이었고 건국대학교 붙었습니다. 네, 산업공학과 붙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학년별 추이가 어떠한지를 보고 교과전형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고 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등급대별 종합전형 지원대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진성고 학생인데 진성고에서 몇 등급이면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원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원점수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양외고는 보통 4등급도 경희대를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4등급도 경희대를 붙는데 그러면 명문고에서도 4등급이면 경희대를 붙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종합전형은 등급별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더 보겠구나. 그게 바로 원점수를 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어디 가셔서 몇 등급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점수를 보셔라. 95점에서 100점 정도면은 100점에 근접해 있다. 그러면 보통 서영고를 가겠죠. 그 다음에 의치한약수도 당연히 갈 수 있겠고 서성한 라인과 중경외시 라인을 갈 수 있습니다. 95점 이상만 되면은 등급에 상관없습니다. 등급이 3등급입니다. 근데 95점입니다. 원점수가. 그러면 그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케이스 5번 학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소아고 졸업생, 작년 학생이었고 간호학과를 합격했는데 바로 연세대학교. 점수가 소아고잖아요. 소아고가 좀 내신이 힘드니까 이제 다 합치면은 2.0이었어요. 2.0인데 연세대를 종합으로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상담을 했는데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좀 회의적이었어. 좀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 학생이 연세대를 붙었는데 연세대를 붙은 몇 가지 또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원점수가 요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다. 그러면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자, 간호니까 화학이랑 생명을 많이 보겠죠. 화학이 1등급이고 생명과학이 1등급이니까 이 점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 과목 같은 것들을 아예 버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큰 작용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95점에서 90점 정도 라인은 이제 건동공숙을 이제 대체적으로 갑니다. 90점에서 85점 정도는 국숭세당 라인과 아주 인하 라인을 갈 수 있습니다. 80에서 85점이면 광명상가 라인을 갑니다. 케이스 6번 학생은 2023학년도 때 광명북고 졸업생이었고요. 자연계열 전기전자공학과를 합격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2외국어 기가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광명상가 라인은 요게 만약에 좀 부족하더라도 소홀한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붙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는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원대학교 이제 전기전자공학과를 붙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 7번 학생은 광문고 졸업생으로 수학이 이제 좀 70점에서 75점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 네, 요것도 이제 좀 관리가 안 됐죠. 가천대학교 문해창작학과를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점에서 75점 정도, 80점 이상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경기대 안양대 라인이 보통 나오는데, 케이스 8번 학생은 2023학년도 광문고 졸업생이었고 80점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보통 3에서 4등급 정도, 그래서 이제 통합 내신 등급은 3.5였습니다. 이 학생은 경기대학교 갔는데 건축학과를 갔고요.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상담 받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경기대는 절대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상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너는 경기대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기대를 붙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서 유의한 학생, 하지만 면접이 많이 두려운 학생이 많죠. 면접을 좀 잘 봐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광문고 졸업생이었고 상경 계열 중에서 경영학과를 합격했던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의 생기부 내용이 ESG라는 그 언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물어본다.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이윤 추구인데 너무 ESG 정형이 너무 치우치면 기업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반드시 물어볼 것 같다 라고 해서 면접 답변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네, 면접 당일날 연락이 와서 그 질문을 물어봤다고 이제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학생은 이제 여기를 인천대학교를 붙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명문고 작년에 졸업했던 똑같은 2025학년도 학생이었고 상경계열 경제학과를 붙었던 학생인데, 자, 2학년 사회 이수 과목에서 자, 요거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화법 요것만 수강했대요.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제학과잖아요. 경제를 수강하지 않은 거예요. 요것도 무조건 공격 들어올 거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포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내신이 2.5였는데요. 2.5 정도 되는 학생이었고 동국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좀 뭔가 애매해. 생기부도 좀 챙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소홀한 과목이 없고 주요 과목도 좀 괜찮아. 근데 생기부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데, 그러면은 여기 라인은 수능 체제를 거의 다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소아고의 간호학과를 합격했던 그 학생이요, 이것도 아마 엄청 영향력이 컸을 겁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됐다는 점이. 그래서 이 학생은 홈페이지에 합격 스토리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얘가 어떻게 했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성한 라인 중에서는 한양대가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좀 학교를 좀 지원하면은 그만큼 이제 합격률이 좀 올라간다. 그리고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이화여대가 붙었다. 이화여대가
수능 최저가 있다. 마이엠 졸업생에 이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이 학생도 제가 이화해야 돼? 쉽지 않겠는데? 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미디어 계열을 좀 쓰고 싶다고 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대가 됐다.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장난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수능 최저의 힘입니다. 수능 최저 건동홍수 라인에서 유일하게 있는 학교가 어딨죠? 홍익대. 그래서 홍대가 3합파를 요구하는데 3합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까 이제 소아고 여학생, 이 학생도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했던 학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만큼 합격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 다 애매한 학생. 교과도 애매해, 종합도 애매해. 그럼 뭘 써야 돼? 논술로 가야죠. 논술로 가야지. 제가 좀 약간 솔직하게 이제 상담을 드리는 편이라.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안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학생들이 다 알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 4등급이다 그러면 5등급이다 이러면 벌써부터 논술로 가야 되겠다. 논술은 내신이 안 좋은데 내신 반영 대학은 어떻게 쓰냐 라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숭실대학을 많이 이제 쓰니까 교과 20% 반영되는 학교거든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0.1만 감소할 뿐이에요. 이거 교과 전형은 0.5씩 감소하잖아요. 근데 논술은 0.1만 감소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뭐 4점대가 제일 많고, 이러한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점대는 많이 안 보이지만 4점대 학생들이 많이 붙는 게 논술 전형이다. 자료집에 학교별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리논술 뭐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실질적 영향이 어떻게 되냐. 경희대학교 작년에 논술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쟁률,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게 실제 경쟁률. 얘네가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이제 아예 수능 고사장을 안 갔던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죠. 3대 1에서 11대 1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동국대학교도 한 자릿수로 바뀌는 거죠. 경쟁률이. 수능 최저 있는 논술 전형을 쓰시면 이렇게 합격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을 쓸 수 있는 실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에 인문 계열이면은 국어 모의고사 성적이 한 2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면은 빨리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이면 수학이 한 2등급, 3등급 정도면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8월 중순에 상담했는데 그 학생이 모든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이었어요. 근데 종합 전형으로 이제 올해 수시를 재수를 하겠대요. 종합 전형으로 너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합격할 가능성이 적다. 빨리 논술을 알아봐라. 한 3달 정도 이제 논술을 좀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한양대학교 논술 붙었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논술이 로또가 아닙니다. 인문 계열은 보통 그냥 언어 논술 위주예요. 뭐 이렇게 통계, 수리 논술은 보통 뭐 경영, 경제에서만 이제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약수령은 뭐 이런 데 가천대, 강남대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데니까 거의 보통 언어 논술만, 인문 논술만 이제 반영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도 수리 논술만 요새 출제하는 경향입니다. 이제 과학까지 보는 거는 의학과, 약학과 요 정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만 어느 정도 좀 잘한다. 그러면은 수리 논술 반드시 빨리 시작하시면은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2026학년도 모집단위별 지원 전략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의과, 의예과, 약학과, 그 다음에 간호학과, 교대. 맨 처음에 의예과 준비하시는 분들, 서울 경기 의과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내신 등급 컷입니다. 경희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을지대, 인하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의대 증원 2,000명을 이제 올려놓고 다시 모집 인원이 옛날로 회귀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증원이 없었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천대가 5명 선발했다가 10명이나 모집 인원을 늘렸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5명. 인하대도 보통 한 15명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9명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도 4명. 이렇게 나타나면
작년 2025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럼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1.1 안에 들어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더 보고 싶은 거는 가장 마지막 학생, 최저 등급 학생도 학교별로 발표를 한 데가 있어요. 네, 가톨릭대가 최저가 1.03. 그 다음에 을지대가 작년에는 1.54까지 내려갔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지만 2024학년도 때는 1.18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감됨에 따라서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바로 재작년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대학은 강원, 충청까지 이제 여기서는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한 1.2까지만 되면은 뭐 연세대 미래캠퍼스까지 포함해서 합격할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건양대학교도 이제 작년에는 1.65까지 내려갔다가 원래는 2024학년 때 1.19 이런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순천향대는 작년에 1.08까지 하지만 2년 전에 1.0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의과를 만약에 지원하신다. 그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보통 1, 적어도 1.2까지 안에 들어야 교과 전형으로 어느 정도 합격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충청 지역에서는 한 1.2까지 정도 하면은 충청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교과 내신 등급 컷입니다. 그 다음에 약학과를 지원하실 분들은 약학은 작년에 이제 모집 인원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작년에 의대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약학이 내신 등급이 좀 낮은 애들이 좀 들어간 영향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작년 내신 등급 컷으로 보는 건 좀 무리고 2024년 거를 좀 보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2 정도 안에 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등급이다. 약학은. 중앙대가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중앙대는 보통 약학 수능 최저가 4합 5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의과대학교에 이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은 1.38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충남대가 1.35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충북대는 1.5, 1.48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학대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만약에 지원하실 거면 이렇게 덕성여대가 왜 경희대보다 높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덕성여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지는 않고 뭐 선별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덕여대도 마찬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의대는 1.1, 그 다음에 약학은 한 1.2 정도까지 보시면 합격 안정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간호학과는 이제 1점 보통 후반대 정도에 이제 내신 70% 등급컷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 지역, 보통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내신 등급대, 간호학과는 한 2.3까지면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대학병원이 있는 차의과대학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대인데, 교대가 좀 굉장히 좀 재밌거든요. 교대의 그 70% 등급컷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그러니까 지금 교과 전형으로 전국에서 교과 전형으로 교대를 선발하고 있는 학교가 이 딱 3개입니다. 서울교대, 이화여대, 경인교대 딱 요 3개인데, 근데 경인교대가 2.2개냐 2.76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교대면은 1점대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요즘 뭐 이슈가 좀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교대로의 좀 약간 기피 현상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2점 후반대도 경인교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서울교대가 뭐 2.2까지 내려오고 있고 경인교대도 2.37. 근데 춘천교대가 이제 요거를 이제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인교대의 등록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23학년도 때 모집 인원이 245명이었는데 등록 인원이 240명이죠. 그러면은 몇 명이 빵꾸가 난 겁니까? 5명이 등록을 안 한 겁니다.
2024학년도 때 78명 모집했는데,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도 240명 모집했는데 240명 교과 전형 모집했다가 136명밖에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미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교과로 선발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내신만 좀 보고 찔러보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종합전형의 그 인원을 좀 늘리자. 그래서 78명에서 이제 215명을 늘렸고, 그리고 이제 등록 인원이 그래도 한 3명 정도가 종합전형에서는 미달이 났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에서도 한 4명 정도 등록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는 이제 보통 한 2.678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그래도 거의 합격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 춘천교대의 등록 인원입니다. 춘천교대가, 자, 2023학년도 때는 한 명밖에 없었지만 미달이 2024학년도 때는 40명이 미달났고, 작년에는 약 51명이 미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 분포도를 좀 보시면은 4등급까지도 합격을 했다고 나옵니다. 춘천교대가. 그래서 70% 등급컷을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합니다.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 50명 선발했는데 7명 등록했고, 2024학년도 때는 13명, 그 다음에 작년에는 1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제 이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대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 이제 마이엠 블로그를 가시면, 제가 이거 어제 올린 건데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자료, 지금 어머니 지금 다 받으신 거 있잖아요. 요거 PDF 파일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백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칼라 버전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들은 왼쪽에다가 모집 요강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를 올려놓냐면은 3경연 입시 결과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PDF 파일로 여셔서 컨트롤 F키 누르고 내가 원하는 학교 이제 찾으셔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링크를 하나 걸어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수시 입시 결과를 제가 다 작업했습니다. 전국 대학교 다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부터 제주 지역까지, 그 다음에 교육대도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학교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별로 서울 지역부터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지역까지, 제주 지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국대학교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건국대학교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F키 하셔서 미디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입시 결과가 이렇게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더 가시면은 50% 등급컷, 70% 등급컷 다 나타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70%와 50%가 아니라 평균과 최저로 발표를 한 학교는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수시 상담을 안 받으셔도 돼요. 이제 오늘은 제가 수시 전략 상담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